네, 저희 김용화 감독님부터 마이크 잡으시고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감독 김용화입니다. 네. 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오늘 봤는데 IMAX에서 봤는데 그렇게 큰 화면으로는 처음 봤는데 만족스럽게 화면은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만족한데 기자님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뭐 궁금하신 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영 역을 맡은 김희애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영화를 봤는데요. 너무 떨리고 설레었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혹시 방해는 하지 않았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네, 걱정도 되네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우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설경구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 오늘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참 잘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바쁘신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양쪽에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오른쪽 중간이요. 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보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씬에 CG가 쓰였을 정도로 그런 뭐 CG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높은데 찍으시면서 뭐 배우분들 힘들었던 부분하고 감독님은 또 이런 유형 장면을 어떻게 우주 유형 장면 같은 걸 어떻게 재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주 유형 장면은 샷의 크기와 물리적 길이에 따라서 배우가 해도 무리가 없거나 어색하지 않는 정도의 샷들은 배우가 와이어를 차고 했고요. 물론 이제 무술 액션 팀들이 사전에 도경수 배우하고 3개월 전부터 유형 장면에 대한 훈련은 충분히 와이어를 마쳤고, 그러나 어쨌든 전체 영화 내에서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은 VFX의 도움을 받아서 애니메이터들부터 한 땀 한 땀 다 이렇게 공 들이고 정성 들여가지고 만든 샷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 힘든 부분은 없으셨는지. 네. 네. 유형 장면에서 힘든 점은 사실 와이어가 한 줄이 아니라 한 5줄, 6줄 이렇게 묶여있던 와이어, 특수 와이어를 사용했어서 동시에 타이밍을 좀 잡고 이렇게 유형을 하는 장면을 하는 점이 제일 힘든 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너무나도 저를 잘 이렇게 끌어주셨어서 그런 점에서는 너무 잘 저도 영화를 봤지만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트나 이런 어떤 제가 입었던 우주복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실제와 너무 똑같이 만들어져서 힘든 점이라기보다 제가 훨씬 더 크게 몰입을 할 수 있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이현정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초반부랑 마지막 부분 보면은 처음에 Fly Me to the Moon 노래가 나오고 마지막에도 좀 슬픔을 자아내는 장면에서도 좀 담담하고 뭐라 그럴까요? 노래가 너무 슬픈 노래를 이제 붙이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선곡에 있어서 어떤 의도나 어떤 뭐 배경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생각한 것보다는 제가 이제 원래 시나리오 썼을 때보다는 배우분들의 연기가 더 감정적으로 좋아서 실제로 한 서너 가지 이상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선곡을 좀 해보고 가이드 곡도 들어보고 많이 붙여봤는데 충분히 희망과 용기 쪽으로 테마를 바꿔도 장면이
한쪽 감정으로만 흐르는 게 좋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복합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슬픔과 기쁨, 희망과 좌절을 섞을 수 있는 쪽에 대비를 했던 것 같고요. Fly Me to the Moon은 뭐 워낙에 유명한 곡이긴 합니다만 저 가수가 엔드 크레딧에 보시면 수란이라는 엄청나게 노래를 잘하시는 가수님께서 멋들어지게 불러주셔서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 영화의 성격, 제가 보여주고 싶은 색깔로 잘 표현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저 뒤쪽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낸셜 투데이의 김명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김용하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잘 봤고 지금 제 감상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질문이 좀 서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초반부에 느낀 건 이제 설경구 씨가 맡은 역할을 느낀 건 뭔가 죽은 동료의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뭔가 의리 그런 걸 느꼈고요. 뭔가 김혜희 씨가 연기한 역할은 뭔가 과거 알던 동료의 아들을 구해야 된다. 뭔가 측은지심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단어가 이 영화 초반부에 느낀 키워드였는데 마지막엔 이제 뉴스 자막을 빌려서 말씀하자면 인류애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뭔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곳곳에 심어두신 것 같은데 결국 이 관객이 영화를 보고 마지막에 좀 어떤 감정을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감정을 크게 느꼈다를 노리고 계산하고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표현해 주신 단어들은 다 저도 그런 단어들을 고민해보고 많이 되뇌이는 감정의 단어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단일한 감정의 레이어보다는 레이어가 좀 다층적으로 구성돼서 슬프지만 거기에 또 기쁨이 있고 괴롭지만 거기에 작은 희망이 있고 이런 식의 비터 스윗하다고 하는 그런 달콤 씁쓸한 감정들을 영화에서는 뭐 제가 실력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추구하고 있거든요. 운영이 희생을 했던 것, 제국이 다시 구하려고 하는 마음들, 선우가 살아야 했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게 되게 단일한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지만 그것들을 규정해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은 많은 관계를 갖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설경구 선배님하고 김희애 선배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부각시키지 않은 이유도 실제로 시나리오 과정에서도 그런 리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굳이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논리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 점만 감독님이 잘 유지해 주시면 영화 좋아질 것 같다고 했어서 뭐 그런 식으로 감정을 잘 복합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MBN스타 이남경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진짜 정말 잘 봤고요. 먼저 이제 감독님께는 CG가 정말 잘 담긴 것 같은데 이제 좀 어떻게 달 표면과 우주 등을 구현하려고 했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제 잠깐이지만 엑소 찬열 씨 누나이신 이제 박유라 전 앵커님이 좀 등장하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신 건지 또 혹시 이게 DOC와의 인연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 또 도경수 배우님께는 이제 생살 넘날 뜨고 이제 계속 구르시고 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혹시 촬영 준비하시면서 부상 같은 건 없으셨는지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이제 설경구 김희애 배우님께는 이제 서로 붙는 장면 없이 이제 좀 호흡을 보여주셔야 했는데 이제 서로 호흡은 좀 어떠셨었는지 이제 각 캐릭터 구현을 위해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까요? 예. 어쨌든 뭐 지금 그 다누리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다누리가 달 뒷면을 돌고 있거든요. 앞면하고 뒷면을 돌고면서 지금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사에 팔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화질로 영화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 한국의 기술이 어마어마한 달 탐사선이 가 있는데 실제로 영화가 거기에 뒤지면 안 되지만 실제로 그 정도의 해상도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4K를 고집했던 이유가 이게 렌더팜이 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저 큰 화면에서 그 정도의 실제가 그거보다 뛰어난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보여준다면 이 영화를 만들 이유가 없다. 그래서
렌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두 가지잖아요. 지구엔 대기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미지가 소프트함이 있지만 달에는 어떤 대기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렌즈에 따라서 뭐 그러니까 망원이든 광각이든 간에 엄청난 게 해상도가 올라와서 좀 섬찟함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해상도를 올려보자라고 해서 작업을 해봤고요. 그 찬열이 누님은 그 되게 유명하신 아나운서 아니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국에 요청을 했더니 예, 흔쾌히 응해주셨고 실제로 이제 모니터 화면들이 많아가지고 편집하면서 좀 틀어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개런티도 안 받으시고 오셔서 보충 촬영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찬열 군과 경수 군이 아주 멋진 그룹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그런저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부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현장에서 너무 준비랑 배려를 너무 잘해주셔서 리허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가장 그래도 부상에 좀 생각을 했던 거는 당연히 와이어 액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좀 조심해야 될 부분, 타이밍 같은 것도 많았어서 네, 그거를 사전에 진짜 안전이 중요하니까 준비를 많이 해서 리허설을 많이 해서 아주 안전하게 촬영을 잘 끝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그 도경수 씨 하는 씬을 보면서 아, 나는 정말 날로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혼자 촬영을 했고 저는 우리 요원들이 한 100여 명씩 항상 상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작 보고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트를 어느 중요한 부분만 지어주고 나머지는 CG로 연결한 게 아니고 완벽하게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가 다 세트거든요. 2층까지 연결돼서. 그리고 대형 모니터에서 그 도경수 씨가 미리 찍은 장면들을 저희가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좀 러프하지만 CG가 좀 유성우 같은 경우는 CG가 많은 부분이 CG로 러프하게 그냥 프리비주얼로 완성돼서 저희들한테 직접 보여주면서 저희가 그 리액션을 보면서 연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뭐 특별히 준비한 것보다는 그 팀원들끼리 또 세트 자체가 그냥 현장에 오면 착각을 할 정도로 여기가 바로 그 장소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김희애 배우님도 이제 설경구 배우님과의 호흡이나 캐릭터 구현에 있어서 신경 쓰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뭐 아시다시피 전혀 만나질 못하고 그냥 거의 뭐 벽 보고 하듯이 해서 호흡은 좀 그런 건 없었죠? 예, 그냥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미리 찍어 놓으신 게 있으면 그거를 좀 보고 도움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 네, 이어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박진수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 이게 좀 달 탐사고 하다 보니까 기자들을 저희 좀 과학 담당 기자들도 많이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학 담당이긴 한데, 그래 안 그래도 또 여기 CJ에서도 저희들 초대를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뭐 한국천문연구원 이런데 뭐 자문이나 고증도 받았다고 하는데 뭐 혹시 뭐 어떤 부분을 좀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뭐 설경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거 관련해서 막 대사 많이 하시는데 좀 용어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좀 힘들거나 그런 부분 없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뭐 시나리오 전 단계를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트리트먼트 정도 되면 사실은 어떤 구조적으로 제가 영화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설정들은 나오거든요. 과학적 상식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도 우주 영화를 좋아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틀거리는 어느 정도 맞춰놓고 이컨대 유성우 장면이라든지 도킹이라든지 그럼 달과 앞면과 뒷면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좀 스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선우를 끝까지 도와줬던 친구의 추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거의 항우연, 천문연, 나사의 박은호 박사님 이렇게 세 군데 계속
그 질문을 드렸어요. 질문과 이제 답을 구했는데 그런 부분들 다 재미있어 하시고 과학적으로 다 말된다. 그리고 제가 좀 자신이 없어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더 자신감 갖고 좋은 설정이니까 더 과하게 해도 괜찮다고 그런 조심스럽지만 그 저한테 용기 주시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뭐 영화가 뭐 완전히 다큐멘터리는 아니니까 일정 부분에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받았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부끄럽지만 이해를 할 수 없고 제가 직접 작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책자로도 받았는데 어떤 이 뭐 자세 모듈이 뭐 이렇고 뭐 그 질서 모듈인가 뭐 그것도 이렇게 어떤 그림이라는 걸 보고 그림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그런데도 이게 잘 이해는 안 돼요. 제가 작동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상황에 대해 더 몰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 더 몰입을 해서 제가 이 우주 산업에 애쓰는 분들이 또 대한민국에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감히 몇 달 했다고 해서 그걸 깨우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예, 아무튼 상황에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이정우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영화 보니까 보편적인 이야기가 좀 역시 결국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감독님 전작이랑 같이 생각해 봤을 때 그 이번 영화도 결국에는 죄의식이나 용서라는 정서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좀 신과 함께라든지 국가대표라든지 그 전작과 그 공간만 약간 달라졌지 결국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감독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정확히 맞으셨고요. 저도 만들고 나니까 조금 더 놀랐는데 어떻게 같은 얘기를 공간을 바꿔서 또 했냐 싶을 정도로 제가 한동안은 용서, 구원, 위로 이런 키워딩에 지금 나이에 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과 함께 때도 이제 그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 갈증 글쎄요 굉장히 뭐 2,600만 관객들이 사랑해 주셨지만 제 스스로는 조금 더 멋지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태어나서 제가 인간답게란 말에 되게 어폐가 있는데 가장 값어치 있고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용서를 해주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용기 그리고 그가 성장하는 위로 받는 위로 이런 쪽에 조금 관객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이어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입니다. 저 김용하 감독님이랑 김희애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감독님은 어쨌든 이제 신과 함께로 이제 저승 세계를 여셔서 큰 사랑을 받으셨는데 또 평소 관심 많으셨던 우주 세계를 이제 구현하신 소감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희애 배우님은 이제 마지막 좀 절정의 이제 감정 호소를 이제 영어로 하셔야 했는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씬 찍을 때 굉장히 이성적으로 연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카메라가 돌아가고 키사인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뭐라고 저 그냥 배우 생활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문영이 돼서 우주인들한테 지시를 하면서 정말 제가 그 안에 정말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막 감정에 빠져서 사실 더 복받쳐서 한 테이크도 있었어요. 근데 맞나요? 예,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 사실 궁금했었는데 저는 아무튼 그 씬 너무 마음에 들고 예, 좋았습니다. 기자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김혜 선배님 말씀 듣다가 질문을 까먹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우주 세계 구현에는 소감. 네. 우주 안에 사람이 있는 건데
제가 오히려 VFX나 이제 영화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샷들이 나오고 이제 뭐 당연히 저나 이제 저희 덱스터 입장에서는 헐리우드 데뷔해가지고 가성비 대비 엄청난 샷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저는 저희가 염원하고 있고 제가 기획했던 거 이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끝내고 보니 그냥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 우주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누군가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 보고 나서 사람들이 다 모두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쪽으로 관객분들에게 좀 다 영화가 다가갔으면 모든 분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저희가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제 쪽 왼쪽에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저 아시아경제 이슬 기자입니다. 저 김용하 감독님께 궁금한데요. 그 이번 영화에서도 그 고릴라 캐릭터 링링이 인형으로 계속 등장하잖아요. 신과 함께 때도 그 링링이 인형으로 등장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거의 매 작품 링링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렇게 좀 설정을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 링링이가 이제 미스터 고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그때 흥행 대참패를 하고 저와 저희 250명 저희 아티스트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우리 나레오나 우리오 이름 짓기 전에 우주선 이름을 공모하다가 에이노버라는 걸 한번 지은 적도 있어요. 물론 영화에서는 쓰진 않았습니다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그때는 사실 뭐 눈물도 많이 흘렸고 물론 이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또 버림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때 저희는 굉장히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한 느낌이 들었는데 세상과 아직 접촉을 하기에는 좀 설리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자산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사랑하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는 정도의 소품으로 등장시키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박영성 기자입니다. 도경수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김용하 감독님하고 신과 함께 이후에 재회로 화제를 모았었는데 전에 감독님하고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감독님과 다시 재회한 소감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가본 적 없는 달에 뭔가 홀로 고립된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신과 함께 촬영할 때는 제가 감독님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었는데 이번 더문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각각 찍으면서 사실 저는 감독님이랑만 거의 소통을 하고 진짜 교류를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선우의 감정이나 그런 거를 얘기를 뭐 당연히 그 사람 감정의 본능적인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시나리오에 충실도 했고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 뭐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뭐였죠? 했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감독님이랑 정말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저희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고요. 저 배우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설경구 씨와 또 김희애 씨는 아까 뭐 설경구 씨는 날로 먹었다 이렇게 막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두 분이 스크린에서 그 감정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또 그 도경수 씨의 이 얘기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려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 연기나 또 이런 걸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신경을 또 많이 쓰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이렇게 어필하시고 싶으신데 나 그래도 이거는 수고했다라고 좀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김희애 씨는 이번에 특별 출연으로 그리고 김희애로 이렇게 크레딧에 이름 올리셨는데 오랜 연기 경력이시지만 또 이렇게 이런 형태의 또 CG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연기하시는 경험은 또 배우 그 김희애 씨에게도 좀 신선하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번 작품이 김희애 씨에게 조금 어떤 개인적인 의미를 조금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경수 씨는 이제 영화로 오랜만에 돌아오셔서 이제 기대작 여름시장에 크게 개봉하는 영화의 이제 주인공으로 나서셨잖아요. 스스로 느끼시기에 이제 조금 자신이 조금 영화인으로 좀 배우로서 조금 성장했다, 조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 주연의 무게감, 현재의 좀 심경도 듣고 싶습니다. 네, 자랑 자랑은 뭐 거리가 없고요. 저는 이 영화를 하면서 도경수 씨 우주에 가 있는 우주인 도경수 씨, 그러니까 황선우의 어떤 위기 상황이나 그런 그 상황에 조난당한 그 상황에서 집중해서 리액션을 잘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엔 우주에 지금 조난당해 있는 황선우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황선우의 있던 감정 반응에 따라서 저도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고 편안해지고 했던 그런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분량이 좀 적어서 이런 자리에 이렇게 초대받는 것도 참 영광이고요. 화면 보니까 김래원 씨도 이성민 씨도 너무 나와주셔서 빛내주셔서 너무 참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했구나. 또 연기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뭐 영어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게 좀 사실 되게 길게 느껴졌는데 화면 보니까 생각보다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국장님하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휙 지나가가지고 외울 땐 되게 힘들었는데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중요한 씬도 이거 이렇게 중요한 씬을 어떻게 영어로 하지? 그리고 막 사실 연기고 뭐고 영어만 신경을 썼는데 막상 연기 그 촬영을 할 때는 영어고 뭐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그 감정대로 나와서 그 언어의 장벽 그런 거 없이 무사히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항상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항상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연기를 하면서 보시는 분들에게 진짜 드릴 수 있는 공감을 시켜드리고 싶다. 그런 어떤 더문도 어떤 용기와 희망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항상 공감을 좀 시켜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만 사실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저 뉴스원 김승준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과학 기자긴 한데요. 이제 SF 팬들이 SF 장르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가 열심히 고증한 거에서 이제 오게티 찾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이제 오게티나 이런 거를 이제 관객들이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감독님이 이번 작품 구상하시면서 어떤 SF 콘텐츠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뭐 구상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도킹을 하는데 하루도 걸리고 하거든요. 저렇게 금방 올라가서 붙일 수가 궤도가 올라가서 붙일 수는 없는데
시나리오를 제가 쓰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도 자문을 드린 거죠. 그래서 2029년 30년에 벌어지는 일이니 오히려 과학자들 자문가께서 괜찮다. 영화적으로 거기가 급해야 되는데 하루 있다 붙고 그럼 영화가 되겠냐. 그러시면서 그 정도 기술도 곧 개발될 것 같고 하니까 궤도에 대한 부분, 이 궤도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한 방에 붙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알고 했고요. 그리고 그 드론의 추진의 문제도 사실은 달에는 당연히 대기가 없고 하니까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일반적인 구동 방식으로, 저는 이제 맨 처음 강아지 생각했어요. 로봇 강아지. 그러니까 황선우의 친구가 돼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마지막 엔딩 장면은 제가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탐 크루즈만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설정을 해야하니까 드론이 필요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포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추진의 문제도 이제 어쨌든 계속 그것은 추진체를 모선에 가가지고 충전 방식으로 이제 움직인다. 이제 이런 거라 준비는 다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객들이 이렇게 찝어내시면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또 더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예, 저 서울신문의 김기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반대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제 우주나 이런 탐사선이나 이런 이제 비행선 같은 게 나올 때보다 사실은 하드웨어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게 아닌가. 그리고 뭐 구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오히려 좀 더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미국 영화는 물론이고 요새 중국 영화들이 특히 이제 우주 쪽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 영화가 그런 우주 영화들의 어떤 경쟁 속에서 어떤 거를 좀 한국 스타일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런 면에서 좀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좋게 보이고 싶다 이렇게 신경을 쓰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완성도에 다 보는 눈들이 틀리시니까 평가는 틀릴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좀 자평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280억이 작은 예산은 아니죠. 엄청 큰 예산인데 실제로 뭐 이 정도 예산으로 이런 영화를 만든다라는 거는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뭐 VFX 비용이야 뭐 이제 내부적으로 이야기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라 확실하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헐리우드 대비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래서 굉장히 샷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샷수를 늘려내는 것보다는 샷수를 줄이고 앵글과 텍스처라고 하죠. 이렇게 품질의 극강의 텍스처감을 올려서 정말 사진처럼 정교한 텍스처 품질을 느끼게 해주자. 물론 이제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보시고 조금 그게 오히려 더 칼날 같은 선녀도 때문에 이물감이 드실 수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승부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기술적인 측면,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평가를 받으면 그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기대를 하고요. 그런 평가를 기대들고, 영화 내적으로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감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여타의 헐리우드 또는 중국 영화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낫다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처진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것을 올곧이 수행해준 배우님들에게 모든 공 돌리고 싶고, 아까 앞에 계신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거 제가 답을 못 드렸는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구에 나온,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우주 영화는 다 참고 대상이고, 말씀하신 대로 뭐 인터스텔라나 그래비티나 마션도 당연히 참고 작품이지만 4년 전부터는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바이어스 걸리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플롯이 뭐 사람을 구출하는 플롯은 정말 세 가지 안쪽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염두하진 않고, 오히려 그런 영화들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을 넘어서고 싶었고,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방 소통을 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관계들을 잘 엮어내 보면 관객들에게 더 큰 감정적 쾌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한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질문 더 진행하고 마무리 슬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마이크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진 촬영 준비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감독님, 배우님 한 말씀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여기서 말씀 좀 나눠보니까 더운데요. 올 여름 사실 더위 말고도 한국 영화가 여러 가지로 뭐 안 좋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고 저도 체감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끼는데 나머지 세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더우니 거기에 흑역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극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너무 행복한 작업이었어요. 오늘 처음 영화 보면서 본 후에는 더 행복해졌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보셨다면 너무 좋겠고요. 또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 덤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에어컨 조심하시고요.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언론 배구 시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과 같이 영화를 본 건 전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긴장도 했었고 올 여름에 많은 영화가 있는데 저희 덕분에 많이 힘 좀 실어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끝까지 자립 참석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진 촬영을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무대 아래로 내려가서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